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무의식을 바꾸는 5가지 기본적인 단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인 결심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결심이라는 단계를 넣은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는 이제 앞으로는 행복하고 건강한 연애를 할 거야. 다시는 나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는 맺지 않을 거야. 이런 확고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확고한 마음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에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관계는 의식보다 무의식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심 단계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단계인 거예요. 오늘은 제가 B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님은 결혼을 하신 분인데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면 남들이 어느 정도 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이런 정도의 지식은 당연히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깊이 있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20대이거나 30대이신 미혼인 분들도 사실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인터넷에 쏟아지는 많은 정보들이나 지식들은 알고 계시지만 어떤 애착 관계라던가 뭐 자기 분화라던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내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나도 연애하고 싶어. 나도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연애, 어떤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드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연애나 결혼을 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행복한지, 어떤 연애가 건강하고 좋은 연애인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연애와 결혼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고민을 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은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B님도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어느 정도 감은 있었지만 제대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B님을 좋아하고 B님도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되면 부정적인 직관이 촉이 올라오더라도 그냥 연애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촉이라는 거는 이 사람 좀 별론 것 같은데 이 사람 배우자로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촉이 올라왔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B님이 행복할 줄 알고 했던 연애나 결혼이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B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탐색하지 않고 그냥 사랑에 빠져서, 그건 무의식이 하는 거라고 했죠. 사랑에 빠져서 내 운명인가 봐, 내 인연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관계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B님의 무의식은 B님을 자꾸만 힘든 관계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 역시도 어린 시절 양육 환경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님의 집에도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B님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B님은 이 가정 환경 안에서 항상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B님은 사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파트너가 아닌데도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구나. 이것만으로 그냥 모든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왜냐면 B님은 어린 시절부터 항상 긴장되고 무섭고 외롭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이 무의식이 결핍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주고 나에게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봐주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그냥 이것만으로도 이 결핍이 막 채워지는 것 같아서 이런 무의식적인 결핍을 채워줄 누군가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행인 건 이 B님이 그렇게 힘든 관계를 여러 번 반복을 하시게 되면서 서서히 자신의 직관을 믿게 되신 거예요. 이거 뭔가가 이상한데? 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지? 뭔가 내가 이 관계를 맺기 이전에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고, 이 생각들을 이제는 무시하지 않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B님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리 상담도 받고 관련된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현재 생활에서 자신이 배운 것들을 적용을 하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꽤 오랜 시간,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B님이 서서히 변화를 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 변화를 하면서 이분이 결심을 하게 됐어요. 다시는 상처받는 관계를 맺지 않아야겠다. 내가 고통스러운 관계에 다시는 나를 허용하지 않겠다.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겠다. 고통스러운 관계를 맺기보다는 혼자가 되는 걸 선택하겠다. 이렇게 깊이, 마음 깊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B님의 삶에서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은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이면 걸러낼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안정적이고 재미없어 보여서 호감이 안 갔을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에게 호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한테 마음이 안 생겼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호감이 생기네. B님도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전처럼 뭔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연애가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내가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가끔 갈등이 생겨나긴 했지만 예전의 관계들에서는 내가 항상 전전긍긍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변화를 한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은 B님보다 더 갈등을 해결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B님은 사실 이제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과 연애를 다시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B님은 그 전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그 몇 년간의 시간들이 되게 허망하게 느껴질 정도로 큰 변화를 겪게 되셨고 그때 이 B님이 생각하신 건 이거예요. 아, 내가 결심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크구나. 더 좋았던 부분은 이 B님이 그런 무의식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맺고 있는 애착 관계가 안정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삶의 부분들, 삶의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B님은 스스로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고요. 그리고 본인이 관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쁜 관계들을 맺으면서 생겨났던 나쁜 습관들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아무리 관계를 맺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깊은 외로움이 더는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노력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서서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B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먼저
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B님이 결심을 하지 않으셨다면 행복한 관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눈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상대방이 안전하고 다정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린 시절의 환경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성인 이후에 애착 관계, 연애나 부부 관계에 큰 기대를 잘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관계를 꿈조차 꾸지 않으시는데요. 누구나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정말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관계를 맺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관계를 맺겠다라고 오늘부터는 꼭 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진단 단계는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